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칠판 보시면 제가 코인도 써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제 혹은 경영이라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여러분, 학문이라는 거는 어떤 경향성과 가능성과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걸 연구하는 거고, 예를 들면 바로 설명을 해줄게. 지금 달러 통화량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즉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고. 이제 칠판 왼쪽, 칠판 아래쪽 박스로 보시면, 그러면 당연히 통화량이 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맞잖아. 돈이 많아졌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통화량이 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건 가치, 물가가 높아져요. 즉 현물 가치가 높아진다고. 바꿔 얘기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인플레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인플레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통화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 그런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1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몇 개 정해져 있어. 발행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거래할 때 비트코인을 쪼개버리지, 그냥. 비트코인 하나에 뭐 비쌀 때 뭐 7, 8천 원 가다가 지금 얼마 간지 모르겠어. 옛날에 비트코인을 얘기했네, 이거. 이제 120만 원에 샀었죠. 그래서 지금 얼마 됐냐면 비트코인 80만 원 갈 때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손해를 봤다는 슬픈.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 이걸. 그때 알았으면 지금까지 놔뒀을 텐데. 자, 보세요.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 수 없다 보니까 인플레가 없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라 그래야 돼.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리스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봐. 예를 들면 솔직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갑에 뭐 10만 원 있어. 10만 원, 5만 원 되는, 물론 되게 피눈물 나는 일이지만, 야,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기업에 현금이 10조씩 있어요. 야, 인플레 나가지고 기업, 예를 들면 10조짜리 5조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눈 튀어나오지. 내 통장에 10만 원이 5만 원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회피한다, 해지한다 그래서 리스크 해지라 표현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인플레가 없는 비트코인을 사놓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그래프랑 통화량 그래프가 거의 일치해요. 사람 얘기 아니다. 꼭 이런 수 보고 나면 선생님 말씀 듣고 주식만 샀어요, 비트코인만 샀어요, 얼마 벌었어요, 카톡이 와. 제발 그러지 마요. 왜 이걸 듣고 그러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 이제 판단이에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코인 120만 원에 샀다가 80만 원에 판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자, 다시. 그럼 이제 채권도 뭐냐? 투자예요, 투자. 왜 채권을 살 거냐? 당연하지.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빚증서예요, 빚증서. 그럼 봐봐. 빚증서요. 그럼 남의 빚증서를 내가 사는 거잖아. 왜 사겠어? 내가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으려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첫 번째는요, 이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 거래를 할 수 있어, 채권을. 맞잖아. 예를 들면 채권 만기가 10년이야. 그럼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10년 뒤에 원금도 주고 매년마다 이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오를 것 같은데? 난 근데 채권이 예를 들면 뭐 100억어치 있어, 뭐 10억씩 있어. 아니 이거 채권 빨리 팔고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혹은 어디 소스를 들었어, 주식이 오를 것 같아. 즉 현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채권은 현금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뭐냐, 채권을 거래를 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겠죠. 내가 급하면 좀 더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채권 투자에서 이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1번 이자, 두 번째는 거래. 됐죠? 그래서 이자에서도 거래에서도 이득이 오는 거야. 선생님 지문에 그런 내용 없는데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잘 봐. 자, 그러면 일단 1달러에서는 뭘 세팅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채권의 정의와 채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요. 채권을 왜 발행하는지, 왜 사는지. 그러면 채권에서 일단 명시되는 요소들이 있어. 세 가지야.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 자, 무슨 얘기냐? 액면 금액이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채야. 뭐 1억짜리 채권이야. 그럼 그게 액면 금액이 되는 거야. 즉 빚 원금이 되겠죠. 5년 뒤에 우리 돌려줄게. 니네가 나한테 이 채권 1억에 사면 나중에 5년 뒤에 1억 줄게. 그래서 액면 금액은 만기가 지났을 때 받는 돈이겠죠. 원금이요.
근데 원금만 주면 누가 채권을 사겠어?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은 뭐야, 그러면? 명시된 이자율이야. 자, 너희 이거 1억짜리 사면은 5년 뒤에 1억 주고 매년 10%씩. 그래서 1,000만원씩 줄게. 개꿀 하면 살 거 아니야. 그 느낌이야. 자,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얘기했었던 이자 수익은 액면 이자율이 결정을 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럼 거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억짜리인데 액면 이자율이 10%야. 2년 지난 시점에서 내가 팔고 싶어. 얼마에 팔아야 돼요? 봐봐. 3년 뒤에 1억인 거잖아, 이건. 지금 당장 1억이 아니야. 3년 뒤에 1억이야. 야, 그럼 3년 뒤 1억을 지금 1억 주고 사? 그럴 순 없지. 왜? 3년 뒤에 1억이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야, 내가 너 3년 뒤에 10억 줄게. 근데 봐봐.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지금 10억이 3년 뒤에는 현재 가치로는 1억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다시. 5년 뒤에 5년 뒤에 10억이라고 했지만 현재 가치는 1억일 수도 있고 20억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하는 시점은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단락에는 어떻게 현재 가치를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졸라 많아요, 지금. 자, 두 번째 뭐냐?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두 번째 만기라는 거예요. 만기는 3단락에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지급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4단락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3단락, 4단락은 2단락에 원격 써가지고 정보가 거의 없어서 3, 4단락부터 설명을 할게. 자, 무슨 얘기냐? 봐봐. 만기가 길게 남으면, 맞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 코로나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즉,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위험성이 커졌다? 그럼 생각을 해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말 들어봤잖아. 위험성이 큰데 들어가는데 수익률을 적게 들어가는 바보가 어딨어. 위험하다? 오케이. 그만큼 수익을 봐봐. 기대값이야. 맞잖아. 예를 봐봐. 10억짜리를 100%로 벌 거냐? 100억짜리를 10%로 벌 거냐? 기대값은 둘 다 10억이야. 맞죠? 즉 무슨 얘기야? 위험성이 커질수록 100억을 못 벌 가능성이 클수록 돈을 못 벌 가능성이 클수록 야, 100억을 10% 확률로 받을래? 10억을 100% 확률로 받을 때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리스크를 큰 걸 선택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확률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큰 걸 선택을 한 거겠지. 이해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5천원짜리 당첨되려고 사냐? 50억짜리 당첨되려고 사냐?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로또는 대부분 휴지 조각이야.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은행 이자에 넣어놓는 이유가 뭐야? 그거 1년 뒤 잡아야 100만원 넣으면 2만원 줘요. 2만원. 로또는 50억 주는데. 근데 100만원을 넣어놓은 이유는 뭐야? 2만원을 거의 100% 확실하게 주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야 3달러. 즉 정리한 뭐야? 만기가 남아있을수록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 높은 거를 선호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틴 형아 되시기 전에 90년대에 진짜 나라가 개박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노자로 들어와서 일했던 역사가 있어, 사실은. 그때 그래서 러시아에서 야, 우리 돈 못 갚아라고 디폴트를 선언해버렸어. 그럼 러시아 국채는 휴지야. 돈을 안 갚아. 이해됐어?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급불능이요. 그 위험한 채권 그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야. 또 네 번째는 외부 요인인데 이런 거예요. 야, 주식이 호황이야. 그럼 주식 사야지 왜 채권을 사고 있어요? 당연히 주식으로 돈이 빠지겠죠? 채권에는 공급이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 줄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서 방금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76페이지. 파란색 펜 드시고 1달러 봅시다. 옆에다 씁시다. TS라고. 자,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옆에다가 정의라고 쓰세요. 우리가 몇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정의의 방식은 뭐냐면 채권에다가 아래 하자 쓰시고요. 유가증권에다가 윗상자 쓰세요. 즉 상위 개념들 중에 상위 개념을 이루는 하위 개념들 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채,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세목, 종류가 다양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몰라. 그냥 주제 도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국채, 회사채를 분류하는 게 초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일이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보세요. 불량이나 상수를 하는 걸 봐. 뒷받침하는 거 봐. 국채나 회사채에 대한 뒷받침을 하니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일에 대한 뒷받침을 하니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이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옆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자 국채 회사채에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라고 적으시고요. 파란색으로 세 번째 줄 액면금액 동그라미 1, 액면이자율 동그라미 2, 만기일 동그라미 3이라고 쓰시고 네 번째 줄 발행시 정해진다. 발행시에다가 4번이라고 쓰시고 매입 후에 동그라미 5라고 쓰시고 액면 이자율 동그라미 2에서 이자액으로 동그라미 2 프라임 3번 만기일 방금 만기일에 동그라미 3 연결 액면금액 동그라미 1 연결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빨간색으로 체크한 국채회사채에 초점이 가 있니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일에 초점이 가 있니 후자에 초점이 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정보가차 더 높은 거야. 밑에 네 번째 이때 세무 이자액은 액면이자율을 액면금액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야 이거 수식으로 옆에다 쓰고 있는 것보다 녹색으로 쓰세요. 상식이라고 쓰세요. 야 이자가 뭐야? 연이율이 뭐야? 연이율 10%가 뭐야? 10억 맡기면 10% 1억 준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로 처리를 하는 깔끔한 거를 뭘 자꾸 구조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향식으로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백형식으로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상향식으로만 했을 때는 되게 손해보는 게 많다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밑에 세 번째 줄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세모 채권 가격 결과 E, 이펙트 E 현재 가치 C1, 만기 C2, 지급불능 C3 그럼 1달러 주제는 크게 두 개인 거예요. 채권의 발행시 정해지는 세 가지 요소, 즉 지급 조건. 두 번째는 채권 가격 결정. 보이죠? 흐름이 현관펜으로 1달러 첫 줄에 채권의 현관펜 주시고 세 번째 줄에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 지급 조건 현관펜 밑줄 치시고 마지막 줄에 채권 가격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에 대한 현관펜 밑줄 쳐주시면 두 개를 좀 쪼개져 있어요. 그럼 1달러에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한 건 뭘까? 역시 우리 예상대로 1달러 끝, 2달러 초반부에 주제 세팅이 됐었죠. 옆에다가 TSHP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적어주시고 자 2달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자 2달락 위에서 두 번째 줄 현재 가치 현관표 밑줄 그리고 1달락 끝에서 2달락 두 번째 줄 현재 가치로 화살표 빡세게 딱 연결해서 C1 연결 두 번째 3달락 첫 줄에 만기에 대한 현관표 밑줄 1달락 끝 C2 만기에서 3달락 첫 줄 만기 C2로 화살표 연결 그리고 4달락 지급불능이형 첫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까지 이어지는 C3에서 지급불능이형 C3로 화살표 연결 이거야. 이게 전형적인 독서 구조잖아. 1끝 2초반 특히 1끝에 주제 세팅했으면은 각 단락 주제로 세팅되는 거 너무 이게 대표적으로 보이고 이걸 못 잡고 가는 건 되게 안타까워. 이걸 끝났어. 즉 채권 가격 결정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현재 가치로 결정할 거야. 두 번째 만기로 결정할 거야. 세 번째 지급불능 이후로 결정할 거야. 끝난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필기에다가 자 채권의 현재 가치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현재 가치 2달락에서 만기 3달락에서 지급불능 이후 4달락에서 됐죠? 근데 주제는 뭐였던 거야? 채권의 가격 결정이야. 또는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러면 얘는 채권에 관련된 요소잖아. 근데 채권 이외의 요소도 있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색깔 현관펜 드시고요. 1달러 끝부분에 등 여러 요인 현관펜 밑줄 쳐주시고 4달러 첫 줄 다른 자산 시장 상황 현관펜 밑줄 연결해 주시면 다른 시장 상황이라는 요인에 따라서도 가격 결정이 채권 가치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요? 그냥 이 얘기야. 저는 지금 더 이상 안 틀고 싶어요. 왜? 이게 지금 80% 끝난 거야. 다시 정리하자. 채권 가격이 뭘 결정합니까? 현재 가치. 두 번째는 만기가. 세 번째는 지급불능이요. 네 번째는 주식시장 같은 것들이 즉 다른 시장 상황이 얼마나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끝이야. 됐어? 자, 그럼 봐봐. 영향을 준다 받는다 인과적이고 원리적인 거니까 원리를 잡아야 돼. 경제지문이니까 더더욱. 그런데 여러분 녹색 펜 같은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요. 잘 보세요. 2달러 남아있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옆에다 쓰세요. 이자율, 역개념, 할인율, 기출연계. 기억나요? 이거 입안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할인율 개념, 사회적 할인율 해가지고 했잖아. 기억 안 나니? 미래세대 가치가 뭐 저평가 되네만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개발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 지금 제가 칠판에다 써놓은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주는 건데 봐봐. 위쪽 볼 필요 없고 아래쪽만 보세요. 봐. 지금 올해 100만원이 이자율 10%면 내년에 110만원 되는 거예요. 이건 이자의 개념이야. 현대에서 미래가치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자율 10%를 할인율로 볼게요. 이자율 10%를 할인율로 본다면은 내년에 110만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원인 거예요. 끝났어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걸 할인율로 가져다 쓰면 할인율도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내년에 받을 돈이 많아진다는 건 반대로 현재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지금 2달러 현재 가치 결정하는 할인율 개념의 핵심이었던 거고, 이게 잡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인데, 저는 첫 번째는 기출연계 할인율 개념 이미 설명을 해줬다, 이미 알고 있다, 이걸 보면서 그걸 여러분이 연결을 지었다요. 그래야 내용 이해가 되면서 현재 가치 결정하는데 할인율이 들어오네. 그런데 이자율이 높아, 할인율이 높아, 현재 가치 떨어지네. 즉 이자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으니까 현재 가치는 더 많이 할인돼서 현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구나. 즉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치는 떨어지는구나. 이 원리가 잡혀야 되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잡혀? 원리가 이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출연계 하향식이 훨씬 편한 방법이지. 야, 이 지문에서 이걸 끄집어낸다고? 그 시간 한 50분 푸셔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저는 10분 안에 풀었는데요. 여러분, 저도 눈 감고 쐈는데 엑스텐 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0발 쏘면 굳이 한 발 맞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머릿속에. 할인율 개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할인율 개념 갖고 풀어놓고 자기는 모른다고, 안 적용했다고 초인지 능력, 메타인지 능력, 상위 능력이 떨어지는 나머지 99.9%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제발 정 말씀드리지만 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알겠으며 코로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 같은 무식한 놈들은 그냥 뭐 그런 것보다 하면서 마스크 쓰라고 쓰는 거고, 4단계라면 4단계에 따라서 조심하는 거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데 이건 좀 다르다니까. 제발 좀 국어라는 과목을 이상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달러 주제는 채권 가격, 채권의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이고요. 자, 2달러 갑니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금액 각 현재 시점.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더 하향식을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야, 내 채권 왜 투자하냐? 투자자잖아. 기부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투자를 하지. 그러면 잘 보세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자, 괄호로 묶어놓을게. 정기적으로부터 이자액, 이자액 동그라미 플러스 액면금액 플러스. 그러네. 5년 뒤에 만기 때 받을 액면금액이 내년 받을 이자액 더했어. 그게 이득이야? 아니지. 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 괄호 묶어줘요. 그게 뭐야? 채권의 현재 가치예요. 채권의 현재 가치 박스. 거기서 뭘 빼? 내가 그걸 산 가격. 예를 들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110만 원이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으면 나는 사는 순간 10만 원 이득인 거죠. 채권의 매입 가격 박스, 순수익 박스. 끝났네. 그래서 지문 내가 필기해 놓은 거 보세요. 제가 그래서 수식 같지도 않은 수식 써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채권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매입과 그게 이익이라고 써놨잖아요. 간단하게 세 단어야. 채권 현재 가치 마이너스 매입과 이익 끝.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시 봐봐. 그러네. 채권 현재 가치 마이너스 채권 매입 가격, 그게 순수익. 맞잖아. 110만원짜리, 예를 들면 200만원짜리는 100만원 주고 샀어.
사는 순간 100만 원 이득이지. 야, 아이폰 새 거가 200만 원이야, 시장가가. 내가 그걸 100만 원에 샀어. 사자마자 100만 원 이득이지. 롤렉스가 내가 줄 서서 1000만 원에 매장 가면 살 수 있는데 리셀가가 1500이야. 그럼 사는 순간 내가 중고나라나 저기 당근마켓 올리는 순간 난 1500 받는, 500 버는 거잖아. 아니, 그렇다고 저기 또 저 신세계 가가지고 롤렉스 백화점에서 그거 하고 있지 말고, 제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금리에다 C, 현재 가치 환산에다 E, 가령 세무 예시라고 써. 원리라고 적어. 그럼 봐봐. 핵심은요, 현재 가치잖아. 매입 가격이잖아. 순수익이잖아. 한가편에 붙여보자. 채권의 현재 가치, 매입 가격, 순수익이잖아. 거기서도 뭐야?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환산하는데 뭐가 쓰여? 금리가 쓰인다는 거야. 현가표 주세요. 현재 가치, 매입 가격, 순수익. 다시 현재 가치는 금리. 핵심은 뭐야? 금리와 현재 가치의 상관관계야. 그러니까 예시로 원리 설명을 해주는 거지. 금리 현가표 몇 줄? 현재 가치 현가표 몇 줄? 금리에다 C, 현재 가치에다 E. 금리가 뭘 결정한다? 현재 가치를 결정한다. 벌써 두 번 반복되죠. 즉 세모 밑에서 5번째 줄. 금리는 C, 현재 가치에 E. 현가표 몇 줄? 금리 현재 가치. 금리 현재 가치에 반대 영향을 준다. 이게 뭐야? 할인율이잖아요. 따라서 금리에다 현가표 입줄, 따라서 세모. 금리 상승 위로 살펴. 채권 현재 가치 아래로 살펴. 금리 현가표 입줄, 채권 현재 가치 현가표 입줄. 봐봐. 금리와 채권 현재 가치의 관계를 4번 얘기했습니다. 4번. 왜? 이게 주제니까. 됐습니까? 이에 따라 세모 치시고 채권 가격 하락. 이처럼 세모. 또 얘기. 시중금리에다 C 현재 가치 평가 구조 2. 5번 얘기했어. 5번. 그럼 그래 주제는 뭐야? 금리가 채권 현재 가치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영향을 준다? 반대다. 왜? 올해 100만원, 내년에 이자율 10%, 금리 10%, 110만원. 반대로 내년 110만원은 현재 100만원. 금리가 20% 올랐어. 내년 120만원, 현재 100만원. 잠깐만. 금리가 높아졌더니 더 큰 금액이 더 떨어졌네. 아, 반대 상관관계구나. 이게 근데 여러분, 2달러만 가지고 할인율 개념을 한 방에 이해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니까, 진짜. 몇 퍼센트나 되겠냐, 그게. 왜 이렇게 됐어? 아, 기출 됐잖아. 그러니까 내는 거라니까요. 우리 할인율 그 문제 열심히 풀었잖아. 그 내용 전제수 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다가 사실은 기출 연계된 내용이 워낙 많고, 기출 연계된 내용을 잡기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식적인 내용도 연결돼야 되고, 지문 내용도 구조 잡아주니까, 이자와 현재 가치의 상관관계라는 것도 보이는, 즉 상향차익식 구조 잡고 이런 것들 다 처리가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달락 같은 정보 처리가 되는 거고. 제가 하나 더 거기 옆에 써놓은 게 뭐냐면, 칠판 보세요. 상 플러스 하 옆에 줄글 vs 수식이라고 적어놨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텍스트를 줄글이라고 생각을 하더라. 여러분, 국어교육에서 텍스트는요 수식 포함이에요. 국어교육에서 텍스트는요 동영상 포함이에요. 국어교육 텍스트는요 모든 정보 전달 매체와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됐어? 촌됐냐? 그 네이버 여러분 검위키 쳐보세요. 텍스트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영어로 텍스트 tx 쳐가지고 구글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줄글이라고도 당연히 나오지. 근데 되게 그건 협소한 정의고요. 국어교육학에서는 뭐라고 본다 이거는? 정보 전달의 모든 수단을 보는 거예요. 텍스트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텍스트 정보 처리, 이 정보 처리를 원한 거야, 평가원에서는. 자, 3달러 겁니다. 채권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인 만기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세모. 기급 조건이 동일하다면서요. 왜? 다른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머리 복잡해. 일단 만기만 놓고 볼 거야. 만기가 길다 위로와 살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 위로와 살펴. 위협이 크다 위로와 살펴. 됐어? 반대로 만기가 점점 짧아진다 아래로 살펴. 금리 변화 아래로 살펴. 따라서 세모. 만기가 긴다 위로와 살펴. 높은 수익 위로와 살펴. 이자율 높아야 된다 위로와 살펴. 그렇죠? 왜? 위험성이 늘어났으니까 라고 명시적이지 않은 거야. 또 옆에다 써. 녹색으로 하향식 상식.
알겠어요? 아, 이 얘기야. 여러분, 자, 봐봐. 여러분, 이거 사고 날 확률이 있는 상품인데, 연이율 2%짜리고요. 이 상품은 사고 날 않는 확정 수익 주는 건데, 연이율 10%짜리예요. 뭐 가입할래? 10%짜리 해야지. 로우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이잖아. 맞잖아. 야, 금리도 2%밖에 안 주는데, 사고 날 확률이 큰데, 누가 그걸 바보같이 투자를 하니? 근데, 바보같이 투자를 해. 어떻게? 내가 자주 가는 은행이야. 우리 은행 직원이 나의 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 어머니 오셨어요. 통장 이 돈 이렇게 넘어오셔도 필요 없는데 이번에 독일 국채 상품이 나왔는데요. 독일 국채는 절단망이에요. 이거 투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드릴 거예요? 근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0.7% 가면서 원금 100% 손실이 2조가량 났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이건 생존이야, 생존. 그래가지고 2억 3억 모은 거 평생 번 돈, 나이 70에 다 날리신 분들 많아요. 제발 그런 슬픈 일이 없으려면 지금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자, 3달러, 4달러. 자, 지급불능 위험도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세모 두 번째 줄입니다. 경영이 악화될 경우 P, 지급력이 떨어진다 P.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 감수형으로 C, 함으로 세모, 이에 대한 세모, 보상에다가 E, S, 이에 따라 세모, 채권 가격이 낮다를. 됐죠? 마지막 달러. 세 번째 줄. 가령 세모, 주식이 호황이다 유라살표, 수익 커지면 유라살표, 채권 수요 줄은다 유라살표, 채권 가격 하락 유라살표. 경제라서 올린과 계속 얘기한 거 제가 필해드린 그 내용 그냥 정리 끝냈습니다. 자, 사실상은 위에다 씁시다. 주제 플러스 구조라고. 1번.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 이게 주제잖아. 야, 봐봐. 황당할 정도로 주제 그냥 때려 박잖아요, 지금. 옆에다 써요. 주제, 구조. 거의 뭐 99% 정답. 2번 선지.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예를 들고 있다. 야, 이것도 굳이 안 가도 지급불능이 얼추 한 3, 정확하진 않아. 나도 기억이. 박스 3이라고 쓰시고요. 주제 구조라고 쓰세요. 채권 지급불능 위험 C, 채권 가격에다 E, 예시에다 세모. 나 있었던 거 같거든, 얘도. 넘어갈게요. 한 70% 정도 확신해요, 저는. 나머지 30%는 뭐 정답 정 없으면 그때 가는 거야. 3번 선지.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이 잠깐만, 빗댔어? 빗댔다 하세요. 도대체, 자, 봐봐. 형광펜으로 밑줄, 자, 다른 색깔 형광펜. 다른 색깔 형광펜을 밑줄 치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쓸 거야. 개념어라고 써. 여러분,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이 뭐예요? 빗댔다, 이게 뭐예요? 유추야, 유추. 유비추론. 그러니까 유비추론은 뭐냐면 A와 B가 비슷하니까 C와 A'니까 B'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유추가 어디 있었지? 아무리 봐도 이 새끼가 나는 되게 의심스러운 범인이거든요. 4번 선지. 금리가 채권 가격 맞잖아. 금리랑 채권 가격 반대로 갔었잖아. 박스 2의 주제 구조. 야, 인과 세모 치시고. 금리 유라살표, 채권 가격 아래로 살표. 아, 너무 확실해. 이거는 박스 1 주제 구조잖아. 5번 선지는. 야, 뭐 이건 뭐 그냥 정답 거저줬네. 거의 뭐 99%로 4, 5번은 저는 확인했고요. 3번 정답일 것 같다. 시간 남아놓을 거 할 짓 없고. 문제 다 풀었는데 한 30분 남았어. 그럼 뭐 이거 배치도 하고 있을 거예요. 45번. 윗글로 위로 알 수 있는 것은 채권이 발행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현재 가치의 이자를 뺀 것이다. 아니, 액면 금액은 원가였다니까, 원가. 옆에다 씁시다. 정보 가치 유라살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 액면 금액에다 박스, 정의라고 쓰세요. 현재 가치에다 박스, 이자액 박스.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을 지금 섞어놨잖아. 무슨 얘기야? 현재 가치가 왜 필요해요? 거래하려고 필요한 거잖아. 액면 금액하고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은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약속 같은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형광펜으로 액면 금액하고 이자액 형광펜 밑줄 치시고, 다른 색깔 펜으로 현재 가치에다가 뭐 박스 치거나 하고, 현재 가치에다가 박스 2 가로 열고 할인율이라고 써주세요. 액면 금액하고 이자액은 박스 1 채권 정의라고 쓰세요. 아예 지금 전혀 다른 성격의 정보 두 개를 섞어놓고 오답선지 만드는 설계 이런 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번 선지 보세요. 채권의 순수익은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그럴듯해. 근데 봐봐. 자, 봐봐. 우리가 채권의 수익, 순수익에다 박스 써봐. 빼봐. 동그라미. 순수익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다 써요. 이자, 화살표, 현재 가치만 따지니? 아니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채권을 사는 순간 우리한테는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옆에다 써봐. 매년 이자 플러스 만기 액면금액 묶어서 화살표 현재 가치 마이너스 매입가. 이게 수익 아니었어? 자, 여러분 필기 놓은 걸로 봐요. 지문 좀 가지마. 필기 놓은 걸로 봐. 맞잖아. 제가 2단락에다가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F라고 함수라고 쓴 이유가 있어. 맞잖아. 액면금액과 이자액을 더해서 뭔가 함수 계산을 했을 때 채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이해돼? 그리고 그 현재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산 돈 얼마 주고 샀어? 현재 가치 계산하니까 120만 원이야. 내가 11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10만 원 이득이잖아. 이게 2단락 주제 순익 수식이었고 원리였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물론 와리가리 발췌독으로 해도 되고 지금처럼 주제구조 빡세게 잡아서 해도 돼. 어쨌든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발췌독을 푸셨든 수식 주제구조 잡아서 푸셨든 보였을 거고. 2번 선지 3번 선지. 야,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결국엔 어쨌든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맞죠? 액면 이자율 유라살표, 리턴 유라살표.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도 유로 가야지. 지급불능 유형이 커졌다 유라살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높은 순수익. 정답 4번 끝이.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릴 게 아니야 제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췌독 하다가 틀린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어 1로 모르는 거야. 선생님 전 그래도 반에서 한 10등 정도에 3등급인데요. 아이고 그 만족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무시하잖아. 오히려 내가 인생 잘 살고 있나, 내가 병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맨날 업체하면서 존나 못한다고 정치나 당하는데 병신이지 뭐. 게임상에서 맨날 저 영혼 욕하고 저 병신 소리 듣고 다녀. 게임에선 그래. 현실에서도 잘 모르겠어. 근데 봐, 국어에서만큼은 이거라 제발. 자, 46분 갑니다. 보기 A는 어떤 채권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다. 자, 봐봐 여러분. 그래프 해석이야. 옆에다 써. 그래프 해석. 그럼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1번 축이라니까. 축부터 봐요. X축은 금리죠. 그럼 봐. X축 가로축이 금리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거잖아. 야, 그러면 바로 주제가 잡혔지. 색깔 바꿔봐. 금리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 그래 주제라고 써봐. 구조라고 써봐. 금리가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러네. X축, Y축 채권 가격 현재 가치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거네. 맞죠? 당연히 금리가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 떨어지는 우하향 그래프. 오케이. 축을 받고 두 번째 지문의 주제 구조 연결해가지고 봤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색깔 펜으로 볼게. 그러면 봐봐. 동그라미 A, 라지 A, 동그라미 C가 있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보니까 보세요. 지금 실선 A의 변화가 봐봐. 곡률 그대로 점선 A로 평행이동 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A 옆에다 써. 평행이동이라고. C로도 평행이동 될 수도 있어요. 자, A가 됐다는 건 가치가 오른 거고 C가 됐다는 가치가 내린 거죠. 됐어? 자, 그럼 봐봐. 기억을 보자. 얘는 평행이동이 아니라 덜 민감해진다. 자, 좁히고 발도록 하는 거야.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혹은 빨간색 펜으로 덜 민감해진다 형광펜 쳐가지고 46번에 기억으로 연결해 놓으면 보이잖아요. 덜 민감해졌다. 바꿔 얘기하면 뭐야? 기울기가 덜 바라졌다. 뭐겠어요? 당연히 B지. 선생님 국어 시간인데요. 그래 나오잖아. 국어 시간인데. 국어 시간인데 그렇게 푸시면 되나요?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볼게요. 니은 선지. 니은 동그라미. 자,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걸로 다 가버렸어. 그러면 채권 가격 자체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평행이동 떨어진 놈 C네. 니은은 C겠네요. 맞죠?
니은 C가 되는 건 1번, 3번이고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 A냐 B냐만 결정해주면 되겠네. 근데 B였잖아. 정답 선동가. 그냥 여러분 아시겠어? 어떤 느낌인지? 요즘 지문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안 달라요. 정보량이 좀 더 많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제할 뿐이지 구조나 사고방식은 크게 안 달라진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냐, 자꾸 옛날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옛날 지문은 쉬운데 요즘 지문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향식을 안 해버리고요. 이런 기출 연계를 못 잡는 거야. 그러면 확실히 어려워져 버리지. 옛날에는 이런 정보들이 모른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됐다면 이제 수능은 이미 기출은 배경식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버리니까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국어적 특색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정말 바꿔 얘기해 볼게요. 과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난 그 질문부터 하고 싶어. 잘 적응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진짜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다. 여러분이 당장 느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지방소멸이래요. 그리고 벌써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수 감소해요. 과연 그러면 그게 이 시대에 적응을 잘하는 나라야? 미안해, 우리나라도 이거 정치 얘기 아니에요. 자, 출산율이 박살난다. 적응을 못했단 얘기야. 전쟁 때보다 출산을 더 하네요. 적응을 못한 거거든. 난 그 대표적인 과목 중 하나가 국어라고 봐요. 국어라는 거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려는 건데 자꾸 옛날에 매몰돼. 왜? 국어라는 과목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요. 왜? 일단 떠들고 일단 억울로 끌리면 돈은 버니까. 선생님 그렇게 비판하시면 되나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그 사람들이 비판한다고 내 수업 더 들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욕해서 내 매출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근데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두 번째, 국어라는 과목을 뭐 안 하고요.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는 1000년 전 3000년 전도 피타고라스, 지금도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오히려 피타고라스 정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국어적 정보는요 매 순간 변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술이 변함에 따라,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발견되는 현상들이 많아짐에 따라 변한다니까. 그러면 그 변하는 정보들에 대처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국어를 얘기할 수 없는 과목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수업 때나 이런 잔소리를 듣지 당장 나가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경계를 주는 거예요. 왜? 안 그랬다가는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결과적인 변화를 못 주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